안녕하세요. 평온해 보이는 저 하늘 속에 사실은 조종사들이 끊임없이 헤쳐나가야 하는, 뭐랄까, 보이지 않는 건축물이 숨겨져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 오늘은 바로 그 얘기, 우리의 비행 경험을 좌우하는 이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비행기가 순항 중에 갑자기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? 방금 뭐였지? 하고 놀라셨던 적 아마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. 그쵸? 바로 그 순간의 흔들림이야말로 사실 하늘이 그냥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엄청나게 역동적인 대기 속을 우리가 날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바다에 파도가 치는 것처럼 하늘에도 거대한 파도가 있다는 사실. 공기는요, 그냥 비어 있는 게 아니에요. 마치 바다처럼 보이지 않는 해류도 있고, 거센 파도도 있고, 심지어 다른 비행기가 남기고 간 항적이라는 것도 존재하는 하나의 거대한 유체 환경인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살펴볼 현상은요, 바로 산맥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공기의 파동, 산악파입니다. 산악파. 이름 그대로 바람이 산을 넘어갈 때 생기는 어마어마한 파도를 말하는 건데요. 겉보기에는 그냥 평온한 하늘 같지만 그 안에는 비행기를 정말 종이짝처럼 뒤흔들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가 숨어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, 이 산악파라는 게 아무 때나 막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딱 네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해요. 그러니까 안정된 공기층이 있어야 하고, 산 높이에서 바람이 최소 15노트 이상으로 꽤 강하게 불어야 하고, 또 이 바람이 산맥에 거의 수직으로 부딪혀야 하죠. 마지막으로 산 자체도 크고 가파를수록 좋고요. 이 모든 게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 거대한 파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. 정말 신기하죠? 하늘에 이렇게 예쁜 렌즈 모양 구름이 떠 있다? 이게 바로 산악파가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시각적 신호입니다. 조종사들은 이걸 보고 아, 산악파가 있구나 하고 알게 되죠. 하지만 이건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이에요. 파도의 가장 높은 비교적 잔잔한 부분일 뿐이고 진짜 위험은 전혀 다른 곳에 숨어 있거든요. 네, 조종사들이 가장 경계하는 곳은 바로 이 파도의 아래쪽, 우리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영역입니다. 바로 이겁니다. 루터라고 불리는 이 소용돌이 지대. 여기가 산악파 아래에서 정말 격렬한 난기류를 만들어내는 주범이거든요. 근데 이게 왜 무섭냐면 종종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에 생기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함정인 셈이죠. 그렇다면 조종사들은 이 보이지 않는 위험에 어떻게 대처할까요? 그냥 운에 맡길까요? 천만에요. 아주 정밀하고 체계적인 규칙이 있습니다. 일단 산에 접근할 때부터 비상시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45도 각도를 유지하고요. 가장 위험한 고도층은 아예 피해서 비행합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산 정상과 아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핵심이죠. 자,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. 많은 사람들이 봉우리 높이의 한 30% 정도만 더 높이 날면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워요. 하지만 FAA 규정은 훨씬 더 엄격합니다. 최소 50% 이상, 그러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여유를 두라고 명시하고 있어요. 이런 아주 작은 차이, 이런 정밀함이 바로 수백 명의 안전을 지키는 비결인 겁니다. 자,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? 이번에는 이 착륙할 때 조종사들의 가장 긴장하게 만드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. 바로 윈드시어, 우리말로는 바람의 급변 현상이라고 하죠. 적어도 윈드시어는요, 이름 그대로 항공기가 가장 취약한 순간, 그러니까 땅에 가까워지는 이착륙 순간에 갑자기 나타납니다. 아주 짧은 순간에 바람의 속도나 방향이 확 바뀌는 현상이에요.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게 고도인데요. 보통 3,000피트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규정상으로는 2,000피트, 약 600m 이하의 낮은 고도에서 발생하는 걸 말합니다. 자, 그럼 이 윈드시어가 항공기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한번 시나리오별로 빠르게 살펴볼게요. 첫 번째, 착륙하는 상황입니다. 비행기를 향해 불어오던 맞바람이 갑자기 훅 약해졌어요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비행기를 위로 띄우던 힘, 양력이 순간적으로 확 줄어들면서 비행기가 의도했던 경로보다 아래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. 정말 아찔한 순간이죠. 반대로 뒤에서 부는 바람, 즉 뒷바람이 갑자기 강해져도 결과는 똑같이 위험합니다. 마치 누군가 비행기를 뒤에서 확 밀어버리는 것처럼 앞으로 그리고 아래로 밀려나면서 정상적인 착륙을 방해하게 되죠.
이번에는 이륙할 때입니다. 이륙하려고 속도를 내는데 갑자기 맞바람이 확 세져요. 그러면 비행기가 조종사가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가파르게 거의 솟구치듯이 올라가 버릴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륙해서 잘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뒷바람이 불어온다? 이건 항공기의 상승 능력을 급격하게 떨어뜨려서 아주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어요. 이 모든 시나리오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불과 몇 초 만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윈드시어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. 자, 이제 세 번째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 가보겠습니다. 이건 바로 다른 항공기가 지나가면서 남기는 강력한 소용돌이, 항적 난기류입니다. 이걸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요, 물 위를 쌩하고 지나가는 보트를 떠올리는 거예요. 그 뒤에 하얀 물결이 남잖아요. 그거랑 똑같습니다. 다만 이건 공기 중에 생겨서 우리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고, 특히 저 큰 비행기가 만들어내는 항적은 뒤따라오는 작은 비행기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도 아주 명확하고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. 만약 작은 비행기가 큰 비행기 뒤를 따라 착륙해야 한다면 무조건 앞선 대형 항공기보다 더 높은 경로로 날아야 하고요. 착륙도 그 비행기가 땅에 닿은 지점보다 더 먼 곳에 해야 합니다. 이렇게 해서 위험한 소용돌이 지역을 아예 피해서 지나가는 거죠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마지막으로 우리가 비행 중에 그냥 흔들리네 하고 느끼는 이 난기류가 사실은 얼마나 정밀하게 측정되고 관리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표를 보시면 아주 명확해져요. 조종사들이 보고하는 난기류는 좀 흔들렸어요 같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에요. 이렇게 구체적인 고도 변화 수치에 따라서 약함, 보통, 심함으로 등급이 딱 나뉩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꽤 흔들리는데 하고 느끼는 보통 수준의 난기류는 사실 5에서 15피트, 그러니까 대략 1.5m에서 4.5m 사이의 고도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.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숫자는 바로 이겁니다. 15피트. 미터로 환산하면 약 4.5m 정도 되죠. 네, 바로 이 15피트가 경계선인 셈인데요. 우리가 느끼는 보통 난기류와 조종사들이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하는 심함 난기류의 차이가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.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. 스쿨버스 한 대 높이보다도 작은 차이예요. 와, 이게 바로 현대 비행 기술과 조종사들의 훈련이 얼마나 정밀한지를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예시가 아닐까 싶습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떠신가요? 다음에 비행기를 타실 때 창밖의 하늘을 보면서 그냥 텅 빈 푸른 공간을 떠올리시겠습니까? 아니면 그 안에 숨겨진 산악파와 윈드시어, 그리고 항적이라는 보이지 않는 건축물을 떠올리시겠습니까?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면서 우리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끌어주는 숙련된 조종사들의 노력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좋아요하고 구독하는 게 사랑인 거 알고 있죠?